유전으로 생기는 질병은 5% 내외다. 90%는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으면 질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채꿈남입니다. 어릴 때는 몸의 회복력이 빠른데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30대에만 접어들어도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지요. 감기 안 걸린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병이 나도 쉽게 낫지 않고 한번 알아 누우면 몇 년은 폭삭 늙어버릴 것처럼 아프기도 하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몸의 방어막, 즉 면역력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몸의 자생력을 깨워라입니다. 지은이는 조엘 펄먼, 출판사는 세메파크스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영양학자이자 가정의학 전문의로 의사들의 의사로 불릴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겪는 미국인 수만 명을 음식만으로 치료한 의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적절한 영양소를 가진 음식 섭취를 통해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 영양학, 미생물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아주 흔한 중병도 극도로 희귀한 질병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재앙을 부르는 식사, 죽음을 재촉하는 식품.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는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식물성 식품, 그 중에서도 특히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미국인에게서 심각한 피토케미컬 결핍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향은 매우 지대하면서도 위험하다. 25년 전에 우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숭배했고 영양학자들은 피토케미컬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토케미컬이 자연식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량 영양소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이젠 비타민과 무기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게 된 것이다.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수백 가지 피토케미컬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보조 영양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다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양한 건강 증진 물질을 정제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 적당량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면역력 증강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인은 전체 섭취열량의 60% 이상을 가공식품에서 얻는다. 이 비율은 지난 100년 동안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해왔다. 가공식품의 범주에는 인공감미료, 백밀가루, 기름이 들어간 대부분의 식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흰빵, 베이글, 도넛, 포테이토칩, 파스타, 프레첼, 쿠키, 영양바, 콘플레이크, 청량음료, 조미료, 기성 샐러드 드레싱 등이다.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대개 첨가물, 색소,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방부제가 들어가며 비닐봉지나 종이상자에 담겨 유통된다. 청량음료, 설탕, 옥수수 시럽, 기타 감미료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세기에 치즈와 닭고기 소비량이 대폭 증가했고 미국인이 동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이제는 25%를 넘어섰다. 이렇게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제되지 않거나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미국인이 과일, 채소, 콩, 견과, 씨앗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10%라는 수치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까닭은 백감자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와 포테이토 칩이 미국인의 채소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백감자를 제외하면 미국인이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몇 가지 미량 영양소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다.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중요한 수백 가지 식물성 화합물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 미량 영양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 없이는 건강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현대 미국인의 식단에 부족한 항산화제와 피토케미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종류의 이로운 화합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카로틴군, 리코핀,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세포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면역세포의 치유 능력을 가능케 하는 화합물군, 알파리포산, 플라보노이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페놀산, 케르세틴, 루틴,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닌, 파속식물 화합물, 황화알릴, 글루코시놀레이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리그난, 펙틴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모든 화합물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물질들이 없다면 우리의 건강, 그 중에서도 면역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아무리 다양한 영양학 이론이 성행하고 있다 해도 채소가 몸에 좋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관찰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오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채소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몇몇 관찰 연구에서는 채소 섭취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먼저 먹고 많이 먹어라. 오늘날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식습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질병을 유발하는 현대인의 식단에免疫力을 높여주는 과일, 채소, 콩, 견과, 씨앗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이런 식품들을 우리의 주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사고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의 식단을 과일, 채소, 콩, 견과, 씨앗 위주로 짜고 나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많이 섭취해야 하는 식품이 제일 아래에 온다. 그런데 전통적인 식품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아니라 쌀, 콘플레이크, 빵, 파스타 등의 탄수화물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영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비만 인구를 증가시키며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건강에 좋은 미량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먹을거리를 식품 피라미드 맨 아래에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옳은 것 아닌가? 내가 제안하는 식품 피라미드가 널리 활용된다면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위기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많이 먹고 열량이 높은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가장 적게 섭취해야 하는 식품, 즉 영양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포테이토 칩과 쿠키 등의 가공식품을 위치시켰다. 반대로 맨 아래에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놓았다. 현대인의 영양 섭취 구조가 나의 피라미드에서 제시된 영양 밀도에 따라 재편성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예상 수명은 획기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과일, 채소, 콩, 견과, 씨앗처럼 영양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뿐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식품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먹어야 하며 설탕, 인공감미료, 백밀가루, 가공식품, 정제기름, 패스트푸드처럼 영양소가 전무하거나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식품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 약, 의사, 환경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 내가 의대 시절 처음 들은 약리학 수업에서 모든 약은 독이라고 했던 교수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교수님의 말은 여전히 진실이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약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약을 먹어서 건강을 얻을 수는 없다. 약효를 지닌 천연 약초로 만든 제품조차도 그 영양소가 아니라 독성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처치와 치료법을 멀리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이 30에서 60년 후에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암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암의 원인과 우수한 영양 상태에 있는 면역계의 질병 퇴치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타고난 면역력을 조상들보다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지난 몇십 년간의 연구와 환자 관찰을 근거로 말하건대 나는 우리 대부분은 95세 이상까지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학적 처치를 증가시키고 의료와 약품에 쓰는 돈을 늘려서는 암을 비롯한 치명적 질병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신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식단으로 바꾸고 건강을 개선하고 중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지한 노력만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 만사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슈퍼 면역력을 증강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약품의 악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다. 누구나 건강한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노력을 통해 얻어야만 한다. 강력한 면역계를 만드는 5가지 법칙. 최고의 건강을 얻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과일, 채소, 콩, 견과, 씨앗, 그 밖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것이다. 인체를 보호하는 이러한 식품을 많이 먹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가 충족되어 특별한 방법이나 열량 계산이나 음식량 조절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게 될 것이다.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미량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열량이 가장 낮은 식품은 녹색 채소다. 녹색 채소는 내가 제안하는 뉴트리테리언 식단의 근본을 이룬다. 과체중인 사람이라면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먹어라. 그러면 다른 모든 음식을 덜 먹게 되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필요로 하고 그 영양소 중 일부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상추를 비롯한 녹색 채소, 토마토, 기타 생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매일 양껏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면서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슈퍼 면역력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면역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간단한 법칙을 여기 소개한다. 1. 매일 샐러드를 많이 먹어라. 2. 콩을 하루에 최소한 반컵, 수프나 샐러드 혹은 다른 요리에 넣어 먹어라. 3. 신선한 과일을 하루에 최소한 3가지는 먹어라. 특히 석류씨, 장과, 체리, 자두, 오렌지가 좋다. 4. 생견과와 생씨앗을 하루에 최소한 30g 먹어라. 5. 녹색 채소를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곱빼기로 먹어라. 생으로 쪄서 아니면 수프나 스튜에 넣어 먹어도 좋다. 가장 치명적인 식품 5가지를 피해라. 1. 불에 직접 구운 고기, 가공육, 대량 생산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2. 튀긴 음식. 3.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제품과 트랜스지방. 4. 청량음료, 설탕, 인공감미료. 5. 백밀가루 제품. 이제 당신은 슈퍼푸드가 무엇이며 슈퍼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프렌치 프라이, 피자, 햄버거, 볶음밥의 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동물성 식품을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과학 문헌을 검토하고 내린 결론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합한 열량이 전체 섭취 열량의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먹으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식품은 하루에 1~2가지 이상 먹지 않도록 노력해라. 하루에 1400에서 1800kcal 섭취하는 여성이라면 그중 150kcal만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에서 섭취해라. 나머지는 녹색 채소, 콩, 견과,
씨앗과 같은 식물성 자연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하루에 1800에서 2400kcal를 섭취하는 남성이라면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200kcal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즉 요리할 때 기름 한두 큰술을 사용했다면 하루에 허용되는 저용량 식품의 열량을 모두 사용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저녁 식사에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갈 경우 기름은 넣지 마라. 베이글을 먹을 경우에는 햄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여 먹으면 안 된다. 통곡물 빵, 통곡물 파스타, 통곡물 콘플레이크는 물론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백밀가루나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진 제품만 가공식품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이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저용량 식품의 열량은 각각 150kcal, 200kcal임을 명심해라.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먹기로 했다면 가능한 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식품을 고르도록 해라. 공장식으로 사육된 쇠고기로 만든 패스트푸드 햄버거는 자주 혹은 가끔 먹더라도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그래서 나는 달걀, 풀을 먹고 자란 쇠고기, 청정한 수육에서 잡은 자연산 생선, 호르몬 주사를 놓지 않고 방목에서 키운 가금류를 권한다. 마찬가지로 디저트 역시 일반적인 감미료 대신 말린 과일이나 신선한 과일을 넣어 집에서 만든 게 좋다. 이 책에 소개된 요리법에 따라 집에서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뉴트리테리언들은 기존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보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즐기게 되었다. 일단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건강에 나쁜 식품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머지않아 이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내가 영양학 분야에 오래 몸담은 덕분에 세계 각국 최고의 요리사들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슈퍼푸드 요리의 질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식가를 위한 요리는 더 이상 크림을 얹은 커다란 감자와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 중에서도 몇 명은 건강에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고 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면서도 동시에 맛 또한 일품인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병장수를 위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뉴트리테리언 수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몇 달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는 대다수가 새로운 음식과 요리법을 기존 음식만큼 혹은 기존 음식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당장은 파격적으로 보이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곧 맛있고 인생을 바꾸는 음식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생력을 200% 높여주는 식단과 요리법.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 면역력 식단이 제공하는 모든 즐거움과 혜택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요리를 집에서 손수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의 풍미와 질감이 어떤지 살짝 힌트를 주기 위해 2주짜리 식단 예시와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법들을 제공해 왔다. 이 요리법들을 보면 누구나 고영양 요리를 만드는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시도하기 좋은 요리는 샐러드다. 온 가족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녹색 채소 샐러드를 양껏 먹도록 해라. 샐러드가 중요한 만큼 곧이어 나올 독특하면서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샐러드 드레싱은 가장 중요한 요리법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꼭 먹어보기 바란다. 공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우선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모두에 샐러드나 익힌 녹색 채소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에 매일같이 버섯과 양파를 추가해라. 다음 단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채소와 콩으로 만든 수프를 끓여 먹는 일이다. 큰 솥에 한 번 끓여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데워 먹으면 된다. 그렇게 2주가 지나면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숙달하게 된다. 매일 샐러드나 익힌 녹색 채소, 버섯과 양파 먹기, 거의 매일 채소 콩 수프 한 그릇 먹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하고 기막힌 요리법들을 시도해 본 후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음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맛과 생활 습관에 맞게 재료를 바꾸거나 요리법을 조금씩 변형해도 괜찮다. 개인 요리사가 따로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식단에서처럼
매일 다른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현실에서는 다들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남은 걸 다 먹을 때까지 며칠 동안 요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2주짜리 식단이면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랫동안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아침은 과일과 견과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는 건강에 좋은 드레싱과 콩이 들어간 푸짐한 샐러드를, 저녁에는 며칠 전에 만들어둔 요리와 수프를 먹어라. 우리는 바쁜 생활인이다. 요리할 때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만들어라. 수프는 냉장하면 오일까지, 냉동하면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샐러드 드레싱은 3일까지는 냉장실에서 신선한 맛을 유지한다. 따라서 식구수가 많다면 한 끼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이 책의 요리법에 나오는 양의 2배를 요리해라. 요리와 장보기 일정을 미리 짜서 요리할 필요가 없는 날을 만들어라. 그런 날 저녁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을 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 일주일치 건강 식단을 준비하는 데는 일주일에 장보기 2번, 요리 2번이 적당하다. 명심해라. 생채소와 익힌 채소, 신선한 과일은 양껏 먹어도 된다. 그리고 콩은 하루에 1번, 생경과와 생씨앗은 적어도 4분의 1컵 이상 먹어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포기한 대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양껏 즐기고 저녁 식사 후에는 건강에 좋은 디저트를 먹어라. 요리의 간을 맞출 때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해봐라. 건강에 좋은 식품을 종류별로 항상 집에 구비해 놔라. 그리고 출장이나 여행 또는 휴가를 위해 집을 떠날 때는 타지에서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도록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비결은 항상 건강에 좋은 식품을 다양하게 집에 마련해 놓고 건강에 좋은 요리법으로 맛있게 요리하며 건강에 나쁜 음식을 집에 두지 않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 책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녹색 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 법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 드레싱과 그에 맞는 채소를 짝지은 요리법도 여러 개 있지만 본인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조합을 바꾸어도 좋다. 이 요리법들은 처음 식단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일 뿐이다.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취향대로 다양한 변화를 줘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채소나 콩 요리에 약간의 동물성 식품을 추가해서 색다른 맛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총량이 일주일에 여성은 284g 이하, 남성은 340g 이하여야 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동물성 식품이 추가되도록 먹어선 안 되고 수프나 스튜, 샐러드에 맛을 더하는 양념이나 조미료 역할을 할 정도만 넣어라. 이 책에 수록된 요리를 실제로 해먹어보면 알겠지만 채소 요리에 아주 적은 양의 고기, 생선, 해물만 추가해도 익숙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다만 가공, 훈제, 염장하거나 불에 직접 구운 고기는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뉴트리테리언 식단에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비건이 되든 준 비건이 되든 동물성 식품을 조금씩 가끔 먹는 플렉시테리언이 되든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만약 예전에 먹던 동물성 식품의 맛이 그립다면 기름과 가공식품 섭취량을 줄여서 고영양 식품이 차지하는 열량이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동물성 식품의 비중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려면 동물성 식품을 먹은 다음 날은 비건 식단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슈퍼 면역력과 항암 생활 습관에 맞게 처방한 낮은 수치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요리는 전부 맛있는 비건 요리다. 하지만 몇몇 요리의 경우에는 맛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약간의 동물성 식품을 이용해도 좋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예를 들어 타이 장수 스튜에는 익힌 새우나 가리비를 몇 개 넣을 수 있다. 부드러운 십자화가 카레에는 잘게 찢은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를 넣어도 괜찮다. 오늘의 책에서는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며 엉망이 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약해진 면역력이 우리를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일상적인 현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은 물론 암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봉책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염증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